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집의 황병찬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또 회계사로서 준법 감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회계사님 모셨고, 준법 감시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력을 가진 분을 제가 또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근호라고 하는데요. 삼일회계법인에서 처음 이제 회계사 업무를 시작했는데 한 3년 정도 회계법인 업무를 하다가 일반 기업이나 아니면 공기업에서 근무를 했어요. 금융감독원이나 그리고 외국계 이제 제조업체인 한국 모토로라는 회사에서 이제 어카운팅 쪽으로 회계법인 이제 금감원에서는 회계감독국이나 이런 쪽에 있었는데 일반 기업체에서는 어떤 어카운팅 펑션으로 일을 하다가 제가 한 2000년도에 준법감시라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주로 이제 외국계 금융사에서 미국계나 스위스계나 이런 외국계 금융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했고요. 손을 꼽아보니까 한 24년 정도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했더라고요. 와, 24년간 하신 거면 그 2000년도가 아마 그 준법감시라는 제도가 처음 우리나라에서 생길 때잖아요.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바로 하신 거죠? 네네. 준법감시 초창기 멤버 중에 하나고, 금융기관 중에 이제 국내 금융기관이 있고 해외 금융기관이 있는데, 국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 순환보직이에요. 영업하시다가 컴플라이언스 하시기도 하고 자주 이렇게 보직이 바뀌는데, 외국계 금융기관은 계속 컴플라이언스만 하다 보니까 회사만 옮기게 되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동일한 업무를 하여튼 계속해서 한 24년 정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준법 감시인, 컴플라이언스 업무 쪽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분이 아니실까 싶은데 사실 일반인 분들한테는 준법 감시 업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간략하게 또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 관련 법령에서 금융회사는 준법 감시를 두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준법 감시인을 이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외 제도입니다. 해외 제도를 이제 국내 금융기관에 이렇게 소개를 해서 2000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실무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업무라는 게 주로 저희가 4가지 업무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금융기관에서 어떤 준법 관련 업무를 소위 말하는 매니저들이 하게 돼 있는데, 매니저들이 본인들의 업무를 다 하고 있다고, 그 준법 업무를 다 하고 있다고 감독 책임을 증명하도록 돼 있는데요. 감독 책임을 증명하는 경영자를 도와주는 좋은 업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니터링 업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계 관련 업무를 한 회계사 입장에서 이 모니터링 업무가 어떻게 보면 회계 감사하고 비슷한데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사후적인 어떤 그런 적발 목적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예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모니터링 업무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관련 법령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하는 업무, 트레이닝 업무가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감독 당국이 있으니까 감독 당국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설정하는 업무가 네 번째 업무로 주로 이제 4가지 업무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좀 생소했었는데 좀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준법 감시인의 4가지 역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제가 이제 어떤 실무상 경험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경영자한테 컴플라이언스 관련한 법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경영자로서의 어떤 책임 있는 감독 책임을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하는 역할, 그 어드바이저리 롤이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로 이제 그런 역할들은 보통 회사들이 이제 외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팔러시 중에 하나가 오픈도어 팔러시라고 있어요. 오픈도어 팔러시는 컴플라이언스 관련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궁금하잖아요. 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준법 감시인 있는 방을 문을 열고 열려있는 문을 들어가서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회사의 방침인데요. 그 방침에 따라서 매니저들이 오셔서 가지고 현재 어떤 업무가 있는데 이게 관련 법상 문제가 없는지, 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도 그렇지만 항상 선택의 문제잖아요.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항상 얘기를 할 때 보드라인 이슈라고,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 가지고 경영자들이 궁금할 때 컴플라이언스 오피서한테 가서 그걸 질문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보드라인 이슈나 그레이 이슈라고, 또 이게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한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그때
컴플라이언스 오피스가 어떤 경영자들한테 관련해서 자문을 하는 업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업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이라고 저희 회계사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회계 감사를 할 때 중간 감사도 나가시고 또는 업무 감사를 하시고 할 때 실제로 어떤 숫자적인 측면의 그런 어카운팅 또는 오디트 뭐 이런 거 말고 업무 감사를 하게 되고 또 내부 통제의 적절성을 따지는 그런 평가를 하시게 되는데 그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의 목적은 저희가 이제 보통 컴플라이언스 쪽이나 컨트롤 쪽에는 3선 방어 체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First line, second line, third line이 있는데 보통 이제 third line이 internal audit이라고 우리가 통상 이제 회사에서 감사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internal audit 쪽은 third line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컴플라이언스가 행하는 이 모니터링은 second line이라고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의 목적은 third line이 하는 것처럼 적발 목적이 아니고 예방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규정체가 적절히 작동하는지를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에 따라서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의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계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컴플라이언스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본인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그런 어떤 비교가 있는 그런 에리어로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또 가장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트레이닝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업무 자체가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딱딱해서요. 이게 트레이닝이 어떻게 회사가 효과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 체계를 가지고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회사 전체의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형성하는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되고요. 컴플라이언스가 약간 딱딱하잖아요. 재미있는 주제가 아닌데 이 우리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듣는 분들이 실제로 이게 왜 필요하고 이제 본인들이 어떤 컴플라이언스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세 번째 저희 컴플라이언스 역할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컴플라이언스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트레이닝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이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그 해결책이 하나가 이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화 형성에 가장 이 컨트롤 코스트가 적은 쪽이 적절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이건 내가 왜 컴플라이언스 해야 되지? 회사가 기대하는 바는 뭐지를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저희는 DNA가 바뀐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컴플라이언스 DNA를 심어주게 되는 트레이닝이 있으면 회사의 문화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내부 통제의 어떤 수준이 더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에서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규제 기관의 어떤 관계 설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내 회사는 조금 다른 rules and responsibility를 가지고 있어서 대관 업무라 그래서 그 internal audit 쪽에서 담당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외국 경륜기관에서는 감독 당국의 검사 업무도 컴플라이언스 영역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변경될 때 감독 당국이 이 컴플라이언스하고 상의를 하세요. 어떤 그 규정을 바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게 미치는 효과나 그리고 수용성 이런 것들을 같이 수기를 할 때 컴플라이언스 상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외국의 이제 컴플라이언스 제도들이 우리네 국내법에 지금 정착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해외에 있는 이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제도들을 감독당국과 같이 얘기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 이슈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요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제 컴플라이언스하고 감독당국하고 상의를 하고 그런 제도를 어떻게 한국에 도입할 것인지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감독당국의 관계 설정을 또 컴플라이언스가 담당을 합니다. 혹시 경력 중에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이제 마지막 올해까지 다녔던 회사가 국내 회사였는데요. 국내 회사에서 그 해외 회사에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국내 회사에 한번 이식한다 그래야 되나요? 소개한다는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컴플라이언스 교육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또 수강생으로서는 좀 지루한 그런 강의일 수 있는데 해외금융사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컴플라이언스 강의를 컴플라이언스 오피서가 하는 게 아니고 부서장이 하는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서장이 실제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입장에서 상당히 준비하는 시간은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게 부서장과 함께 어떤 토픽을 교육을 할지 미리 이제 상의도 하고 그다음에 트랜스크립트도 짜고 리허설도 하고 해서 실제로 그냥 본인이 가서 컴플라이언스를 강의하는 것보다 2배는 더 시간은 많이 드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의도했던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통해서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를 얼마나 우리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통해서 얻느냐가
그냥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직접 컴플라이언스가 하는 교육하고 또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성과급이나 승진을 책임지는 분이 강의를 하는 거하고 수강생들의 어떤 교육의 효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었고요. 이게 처음에는 좀 저도 문화가 다르니까 외국 회사의 문화하고 국내 회사 문화가 다르니까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막상 이제 국내에서 한번 도입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 어떤 매니저들도 자기도 많은 걸 배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컴플라이언스가 본인이 교육을 했을 때 수강생들의 수강 태도하고 부서장이 직접 교육을 했을 때 수강 태도하고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도입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거는 좀 좋은 어떤 어프로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준법감시 제도가 좀 잘 정착이 된다면 사실 저는 들어봤을 때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네.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어떤 해결 이렇게 어프로치 하나가 되겠죠. 뭐 컴플라이언스만 잘했다고 해서 이제 금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바로 간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약간의 이제 격차는 있어요. 이제 글로벌 회사가 이거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어떤 how to compliance의 방법론에 조금 이제 국내 회사들의 어떤 그런 어프로치에는 보완될 부분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진짜 이 경력이 또 오래되신 분에게 정말 전문적인 얘기를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회계사 회원이시거나 또는 이제 회계사를 소망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회계사가 되면 또는 회계사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보통 두 가지 길을 생각을 하세요. 하나는 회계법인에서 소위 말하는 파트너가 될 정도로 본인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그런 커리어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개업을 해서 개업 회계사로 성공을 꿈꾸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말고도 회계사로서 할 수 있는 데는 너무나 많다. 이제 컴플라이언스는 그 중에 하나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과연 회계법인에 계속 있거나 개업을 했으면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제가 걸어온 다양한 어떤 취미나 뭐 제가 그 밖에 뭐 박사과정이나 이런 학업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회계사로 길 딱 정해져 있는 길 그걸 선택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두렵거든요. 두려움이 있고 그냥 이렇게 남들 하듯이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경험은 처음엔 좀 두려웠지만은 제가 가는 곳이 길이 되고 그 길에서 너무나 이렇게 막 가슴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업무를 하는 그런 회계사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회계사가 된 후에도 너무 이제 꼭 뭐 회계사로서 길도 당연히 좋죠. 그랬지만 그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길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거기를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회계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로 다양한 방면에 진출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